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미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70대 이후가 오히려 황금기라고 말합니다. 같은 70대인데도 누구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누구는 외롭고 초라하게 사는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그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행복한 70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미리 마음가짐을 준비하고 삶을 즐길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지만 마음가짐에 따라 노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가 되기 전에 꼭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건강, 인간관계, 자립, 사고방식, 인생태도 등 70대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젊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실천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노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멋있어지고 어떤 사람은 위축되고 초라해집니다. 몸이 늙는 것을 걱정하고 후회하며 사느냐, 나이에 맞는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누리느냐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젊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보다 건강과 활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0대가 되기 전에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부정하고 피하려 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나이에 맞는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0대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되라는 생각을 버리면 삶의 기회가 훨씬 넓어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젊은 시절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찾으면 노후가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건강하고 활기찬 70대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인생을 즐기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내가 벌써 60대야, 이제 70대가 다 됐네라고 생각하며 한숨 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단순한 숫자일 뿐 실제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70대가 되어도 활력 넘치는 사람들은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이제 늦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더 지루해지고 활력이 사라집니다. 반면 이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늘 젊게 살아갑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배우지 말라는 법도 없고 도전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주변을 보면 80대에도 여행을 다니고 90대에도 배움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인생은 훨씬 더 재미있어집니다. 그렇다면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과 활력입니다. 숫자로 나이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같은 70대라도 어떤 사람은 허리가 굽고 기력이 없고
어떤 사람은 활력이 넘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평소 생활 습관과 사고방식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몸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은 훨씬 젊어 보입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걷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책을 읽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뇌 건강과 감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건강한 몸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70대를 더 빛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신적 자립도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수적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가족이나 자녀에게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삶의 질도 훨씬 높아집니다. 노후에 돈 걱정이 없으려면 미리 저축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실속 있는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걱정 없이 내 삶을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 자립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도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자립심을 가지면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립하지 못하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결국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행복한 70대를 위해서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립적인 삶을 위해서는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자립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생활을 정리하며 삶을 계획할 줄 압니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해내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자신감과 자립심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혼자 여행을 가거나 스스로 요리를 해 먹거나 집안일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직접 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나이가 들어도 훨씬 당당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늘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혼자서는 불안해하고 결국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자립하는 삶이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자립적인 삶이 왜 행복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가족이나 자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립적인 삶을 살 때 더 자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립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미를 즐기고 원하는 곳을 여행하며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행복한 70대의 비결입니다. 자립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외로움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삶의 결정권을 빼앗기고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이룬 사람들은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고 원하는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결국 자립적인 태도가 행복한 70대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70대를 위해 인간관계도 정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중요했지만 노후에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행복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꼭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인간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다음으로 가까운 가족과 친구와 꾸준히 교류하는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줄이되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 오랜 친구,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노후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지만 가족과 친구와의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나 메시지로 소통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으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가족과 친구와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간관계는 노후의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임이나 동호회에 나가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조금씩 다가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다양한 생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도 열린 마음으로 교류하면 세상의 변화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꼭 부담스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닫아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70대를 위해 또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노후를 더 즐겁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활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배움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와서 뭘 배우겠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도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노년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태도도 중요한 요소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세대 간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이해할 수 없어라는 말 대신 저들은 저들만의 방식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SNS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도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젊은 세대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태도를 가지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삶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서로 배울 점이 있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면 나이 들어서도 외롭지 않고 다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노후를 더 즐겁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도 필요할까요?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반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라는 후회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결국 자신의 기분만 나빠질 뿐입니다. 반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더 많은 좋은 일이 생기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떠올려보는 작은 습관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나이에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70대를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인생을 즐기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하고 싶은 일을 미룹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그때 해볼 거리라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이를 이유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 여행, 공부, 운동 등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도전해 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와서 뭐 하겠어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더 즐겁게 살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요소는 무엇일까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순간에서 나옵니다. 하루의 소소한 기쁨을 찾는 습관이 노후의 삶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차 한 잔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늘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삶을 즐기려면 작은 순간에도 감사하고 기쁨을 찾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행복한 70대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행복한 70대를 위한 마음가짐과 준비해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립적인 삶을 준비하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배움과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인생을 즐기는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70대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서 함께 행복한 70대를 준비해 보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70대가 지금보다 더 빛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옷을 입는 방식만으로도 얼굴이 더 생기 있어 보이고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0대에도 컬러 매칭을 통해 더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옷장 속 평범한 아이템들도 컬러를 제대로 활용하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컬러 매칭 비법을 소개합니다. 컬러는 단순히 옷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생기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팁을 실천하면 더욱 자신감 있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1. 컬러가 주는 에너지와 효과. 컬러가 외모와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 컬러는 우리가 입는 옷의 핵심적인 요소로 외모와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얼굴 가까이에 어떤 컬러를 배치하느냐에 따라 피부 톤이 밝아 보이거나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밝은 컬러는 얼굴을 생기 있고 젊게 만들어주는 반면 어두운 컬러는 얼굴에 그림자를 만들어 더 피곤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에는 컬러 선택이 더욱 중요합니다. 잘 어울리는 컬러를 입으면 얼굴이 환해 보이고 활력이 넘치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컬러는 나이 들어 보이게 하거나 얼굴을 칙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컬러는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이미지를 표현하는 도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나이 들수록 밝은 컬러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피부 톤이 변하고 자연스럽게 생기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이때 밝고 따뜻한 컬러를 활용하면 피부 톤을 환하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밝은 파스텔 컬러나 따뜻한 베이지, 라이트 핑크와 같은 색상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런 컬러는 피부를 더욱 건강하고 젊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어두운 색이나 칙칙한 컬러는 얼굴을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밝은 컬러는 기분까지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며 자신감 있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밝은 컬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잘못된 컬러 선택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컬러를 잘못 선택하면 얼굴이 창백하거나 지나치게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가운 회색이나 너무 강렬한 검정은 피부의 주름을 강조하거나 칙칙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에는 피부 톤이 변하기 때문에 이전에 잘 어울리던 컬러가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두운 컬러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두운 색상을 사용할 때는 스카프나 셔츠와 같은 밝은 아이템으로 조화를 맞춰보세요. 컬러는 조화가 가장 중요하며 나의 피부 톤과 어울리는 색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컬러 선택 하나로 전체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 70대에 적합한 컬러 선택법. 피부 톤에 맞는 컬러 찾기. 피부 톤에 맞는 컬러를 선택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한 스타일링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피부 톤은 따뜻한 톤과 차가운 톤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뜻한 피부 톤은 베이지, 카멜,
올리브 그린 같은 따뜻한 색상이 잘 어울립니다. 반면 차가운 피부톤은 라벤더, 블루, 실버 같은 색상이 얼굴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피부톤에 맞는 컬러를 찾으려면 얼굴 가까이에 다양한 색상을 대보며 피부가 가장 생기 있어 보이는 색을 고르세요. 또한 피부톤은 나이가 들면서 변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맞는 컬러를 입는 것만으로도 훨씬 세련되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생기를 더하는 밝고 따뜻한 컬러 활용법. 밝고 따뜻한 컬러는 피부에 생기를 더하고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 핑크, 코랄 라임 옐로우와 같은 색상은 자연스럽게 얼굴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이런 색상은 블라우스, 셔츠, 스카프와 같은 아이템에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밝고 따뜻한 컬러는 전체적인 룩을 무겁지 않고 경쾌하게 만들어줍니다. 너무 화려한 색상이 부담스럽다면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밝은 색은 얼굴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컬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컬러 포인트로 전체 스타일 완성하기. 전체 스타일을 돋보이게 하려면 컬러 포인트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아이템은 중립적인 색상으로 선택하고 하나의 아이템에 강렬한 컬러를 추가해 보세요. 예를 들어 화이트 셔츠와 네이비 팬츠에 레드 스카프나 핑크 가방을 매치하면 세련된 포인트가 됩니다. 컬러 포인트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스타일을 완성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얼굴 가까이에 컬러 포인트를 주면 피부가 더욱 화사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컬러를 조화롭게 배치하는 연습을 통해 실패 없는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포인트 컬러는 스타일링의 마침표와도 같습니다. 3. 계절에 따른 컬러 매칭 팁. 봄과 여름을 위한 화사한 컬러 매칭. 봄과 여름은 밝고 화사한 컬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는 파스텔 계열의 라이트 블루, 라벤더, 베이비 핑크 같은 부드러운 색상이 특히 잘 어울립니다. 화이트 셔츠에 라이트 옐로우 스카프를 더하면 깔끔하면서도 생기 있는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사한 플로럴 패턴이나 스트라이프와 같은 프린트를 활용하면 더욱 경쾌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한 컬러 매칭이 부담스럽다면 하나의 컬러를 포인트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중립적인 색으로 조화를 이루세요. 봄과 여름의 밝고 따뜻한 날씨를 반영한 컬러 매칭은 얼굴을 더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계절과 어울리는 컬러를 선택해 젊고 활기찬 이미지를 완성해보세요. 가을과 겨울에 어울리는 따뜻한 컬러 조합. 가을과 겨울에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컬러가 잘 어울립니다. 브라운, 카멜, 버건디, 다크그린 같은 색상은 계절의 분위기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울 코트나 니트 같은 계절 아이템에 이런 색상을 매치하면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옷을 입을 때는 얼굴 가까이에 밝은 컬러의 스카프나 액세서리를 더해 생기를 보완하세요. 가을과 겨울에는 계절감을 살리면서도 피부를 칙칙해 보이지 않게 하는 컬러 선택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컬러를 매치할 때는 같은 톤 계열을 선택해 통일감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에 맞는 따뜻한 컬러로 세련되고 활력 있는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계절과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는 중립 컬러. 중립 컬러는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화이트, 그레이, 베이지, 네이비 같은 색상은 다른 컬러와 조화롭게 어울리며 실패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중립 컬러는 베이스로 활용하고 계절에 맞는 포인트 컬러를 더하면 완성도 높은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이트 팬츠와 베이지 니트에 봄에는 라이트 핑크 스카프를, 겨울에는 레드 코트를 더해보세요. 중립 컬러는 베이직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어 다양한 룩을 연출하기에 좋습니다. 중립 컬러를 활용하면 옷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중립 컬러는 스타일의 기본입니다. 4. 패턴과 컬러를 활용한 스타일링 비법. 패턴이 주는 활력과 이미지 변화. 패턴은 단조로운 룩에 활력을 더하고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플로럴, 체크, 스트라이프 같은 패턴은 70대에도 충분히 세련되고 경쾌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패턴은 우아한 분위기를, 큰 패턴은 과감하고 개성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패턴을 활용할 때는 옷의 다른 부분은 단색으로 매치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 가까이에 패턴이 들어간 아이템을 선택하면 주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패턴을 활용하면 단순한 옷차림도 특별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패턴을 찾는 것은 스타일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비결입니다. 과감한 컬러와 패턴의 균형 맞추기. 컬러와 패턴을 함께 사용할 때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려한 패턴이 들어간 스커트를 입을 때는 상의를 중립적인 컬러로 선택해 조화를 이루세요. 반대로 단조로운 옷에는 강렬한 컬러의 액세서리나 패턴 아이템을 추가해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컬러와 패턴이 동시에 강하면 전체 룩이 과해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처음에는 무난한 컬러와 간단한 패턴을 매치하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조금 더 과감한 컬러와 패턴 조합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컬러와 패턴의 균형을 맞추면 세련되고 조화로운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액세서리를 활용한 컬러 포인트. 액세서리는 컬러 포인트를 주기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카프, 가방, 신발 같은 작은 아이템에 강렬한 컬러를 활용하면 전체 룩이 생기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화이트 셔츠와 데님 팬츠에 밝은 레드 가방을 매치하면 세련된 포인트가 됩니다. 액세서리를 활용할 때는 컬러의 통일감을 유지하거나 과감한 대비를 선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도 스타일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액세서리의 장점입니다. 컬러를 추가하고 싶지만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액세서리를 활용한 컬러 포인트로 스타일의 생기를 더해보세요. 5. 컬러 매칭을 쉽게 실천하는 팁. 옷장 속 기본 아이템과 컬러 조합하기. 옷장 속 기본 아이템을 활용해 컬러 매칭을 실천해보세요. 화이트 셔츠, 블랙 팬츠, 베이지 코트 같은 기본 아이템은 다양한 컬러와 잘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화이트 셔츠에 파스텔 블루 스카프를 더하면 밝고 생기 있는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 아이템을 바탕으로 포인트 컬러를 추가하면 실패 없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 아이템은 컬러 조합 연습을 할 때도 좋은 시작점이 됩니다. 옷장 속 아이템을 점검하고 활용 가능한 컬러 매칭을 찾아보세요. 간단한 아이템으로도 컬러 매칭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컬러 팔레트를 활용한 코디 연습법. 컬러 팔레트를 활용하면 더욱 체계적으로 코디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맞는 컬러 팔레트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템을 선택해 보세요. 예를 들어 봄에는 라이트 옐로우, 블루, 화이트를, 가을에는 브라운, 카멜, 올리브 그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컬러 팔레트는 서로 잘 어울리는 색상 조합을 미리 제안해 주기 때문에 스타일링이 간단해집니다. 처음에는 두세 가지 컬러만으로 조합을 연습하고 익숙해지면 색상 수를 늘려보세요. 컬러 팔레트를 참고하면 옷장 속 아이템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컬러 매칭으로 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세요. 실패하지 않는 컬러 매칭의 간단한 규칙. 컬러 매칭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두세 가지 컬러를 넘지 않도록 조합을 제한하세요. 둘째, 기본 아이템에는 중립 컬러를, 포인트 아이템에는 밝은 컬러를 활용하세요. 셋째, 피부 톤에 맞는 컬러를 얼굴 가까이에 배치하세요. 마지막으로 옷 전체가 너무 화려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규칙만 따라도 실패 없는 컬러 매칭이 가능합니다. 규칙을 지키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해 보세요. 컬러 매칭은 연습할수록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70대에도 컬러를 활용하면 활력을 더하고 더욱 세련되고 생기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팁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컬러 매칭 스타일을 완성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멋진 스타일을 응원하겠습니다. (90세가) 넘은 의사가 직접 실천하며 추천하는 건강 비결이 있다면 얼마나 신뢰가 가겠습니까? 이분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복잡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초간단 습관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오늘은 이 90세 의사가 강조하는 장수 비결과 이를 통해 여러분도 지금부터 건강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간단하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습관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장수의 비결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수를 위한 기본 원칙.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장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바로 운동, 식습관, 그리고 수면입니다. 첫째, 운동은 우리의 신체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근육과 관절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간단한 걷기 운동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의 균형과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습관은 장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매일 78시간의 숙면을 취하면 에너지가 회복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신체 기능이 최적화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면 건강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90세 의사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세 가지 원칙을 매일 실천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삶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보세요. 간단한 변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장수의 필수 조건, 균형 잡힌 생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생활 방식은 몸과 마음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는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게으른 생활도 몸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90세 의사는 일과 휴식, 활동과 휴식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그 후 충분히 몸을 쉬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식단에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을 추가하면 몸의 영양 상태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생활은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균형 잡힌 생활을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을 만들어 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 스트레스는 장수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그리고 우울증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90세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장수의 중요한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규칙적인 심호흡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긴장을 풀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요가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공원을 걷거나 정원을 가꾸는 활동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며 감정을 공유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화를 찾아보세요. 2. 90세 의사가 추천하는 아프지 않는 생활 습관. 하루 10분씩 간단하게 실천하는 운동. 운동은 장수를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복잡하거나 힘든 운동이 아니라 간단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90세 의사는 하루 10분씩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벽에 손을 대고 푸시업을 하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만으로도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추천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가장 간단한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 몸의 유연성과 근력이 유지되고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어렵다면 아침이나 저녁 같은 고정된 시간을 정해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노력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의 비밀. 식습관은 장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90세 의사는 특별한 다이어트보다는 간단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한 식습관을 추천합니다. 첫째, 자연에서 온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째, 과식은 피하고 배가 80% 찼을 때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화를 도와주고 장기적으로 체중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은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피부와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90세 의사는 하루 한 끼는 채소 위주의 식사를 추천하며 특정 영양소를 과하게 섭취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아보카도와 같은 건강한 지방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선하고 간단한 음식으로 식탁을 채워보세요. 규칙적인 수면과 휴식의 중요성. 수면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90세 의사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강조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며 뇌를 맑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78시간의 깊은 수면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다음 날 더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들기 전 밝은 화면을 피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긴장을 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낮잠은 20분 내외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낮잠은 밤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0세 의사는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몸의 긴장을 풀고 정신적인 피로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적절한 휴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장수의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수면과 휴식에 우선순위를 두어 건강을 관리해 보세요. 3. 장수를 위해 꼭 피해야 할 생활 습관.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식사 패턴. 장수를 위해서는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식사 패턴은 건강을 해치고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과식입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습관은 소화기 부담을 늘리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0세 의사는 적게 먹고 천천히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정제된 설탕과 소금 섭취가 과한 식단입니다. 가공된 음식과 음료수는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유발하며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 하지 않으면 몸의 대사 리듬이 깨져 피로와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 습관은 장수를 위한 필수적인 기본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식사 패턴을 점검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로도 몸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노화를 촉진하는 나쁜 습관들.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흡연과 과도한 음주입니다. 흡연은 폐와 심혈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피부를 빠르게 노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음주는 적당한 수준에서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하면 간과 뇌를 손상시킵니다. 90세 의사는 이러한 나쁜 습관을 하루라도 빨리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수면 부족입니다. 꾸준히 잠을 잘 못 자면 신체가 회복할 시간을 놓쳐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또한 운동 부족 역시 나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꾸준히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화되고 관절과 뼈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하나씩 개선하면 몸이 훨씬 더 빠르게 건강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나쁜 습관을 하나씩 줄여가는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90세 의사가 전하는 장수 비결은 거창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 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중요한 것들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70대가 되어 돌아보면 그때는 미처 몰랐던 삶의 진실과 후회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70대가 되어 깨달은 소중한 교훈들과 만약 5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다르게 살았을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더 후회 없는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찾는 중요한 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삶에서 가장 아쉬웠던 선택들.
지나친 일 중심의 삶으로 놓친 시간들. 70대가 되어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을 후회합니다. 젊을 때는 일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희생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이나 야근을 핑계로 가족들과의 저녁 시간을 자주 놓쳤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에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선택들이 정말로 옳았는지 되묻게 됩니다. 이를 통해 얻은 성취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가족과의 추억을 놓친 것이 크나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후회가 깊습니다. 일은 결국 끝이 없고 나를 대체할 사람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과의 시간은 나만이 줄 수 있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50대는 여전히 가족과 추억을 만들 기회가 많은 시기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돌보지 못했던 습관의 결과. 건강은 70대가 되었을 때 그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까지 과음하거나 운동보다는 TV를 보는 것을 선택했던 과거의 습관들이 70대에는 관절 통증이나 만성 질환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조금이라도 더 걸었더라면 혹은 운동을 시작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토로합니다. 건강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50대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절과 근육 건강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운동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30분씩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노력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50대는 여전히 건강을 관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관계의 소중함을 미처 알지 못했던 후에 70대가 되어서 가장 큰 아쉬움 중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잘 가꾸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친구와 가족, 동료와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관계를 소홀히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순간에 친구의 안부를 묻는 것을 잊거나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뒤로 미루는 일들이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작은 소홀함들이 큰 거리로 변합니다. 70대에 이르러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대부분이 관계를 소홀히 했던 과거를 후회합니다.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가까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감사를 표현하며 관계를 다시 연결해 보세요. 50대는 아직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거나 기존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많은 시기입니다. 관계는 우리가 늙어가면서 가장 큰 위안과 행복을 주는 자산임을 잊지 마세요. 2. 70대가 되어 깨달은 삶의 진실. 소제목 1. 물질보다 중요한 시간의 가치. 70대가 되면 물질적인 것들은 점차 그 중요성을 잃고 시간의 가치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계획했지만 미루다가 결국 가지 못한 일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자주 미룬 것이 아쉽게 다가옵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70대가 전하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현재를 즐기고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50대는 여전히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더 많은 경험과 추억을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2. 70대가 되어 깨달은 삶의 진실 이어짐. 건강이 모든 행복의 기본임을 깨닫다. 70대에 접어들면 건강이 모든 행복의 기초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풍족한 재산을 가지고도 건강을 잃어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행을 떠나는 것도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50대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운동과 식습관을 개선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씩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선택하는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건강은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시작하면 70대에 더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활동의 기본임을 잊지 마세요. 행복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다. 70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물질적인 성공보다도 관계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행복은 결국 사람들과 나누는 순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의 따뜻한 소통이 노년기를 더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는 관계보다 개인의 목표와 성취에 더 집중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바쁜 일정 속에서 중요한 대화를 놓치거나 서운함을 표현하지 못한 채 관계를 멀어지게 한 경험이 후회로 남습니다. 관계는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투자입니다. 50대는 관계를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을 하거나 가족과의 대화를 늘려보세요. 나이가 들어서도 곁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임을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라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관계를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50대로 돌아간다면 다르게 하고 싶은 것들. 일보다 가족과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 70대가 되어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일을 너무 우선시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50대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바쁜 시기지만 동시에 가족과 더 많은 추억을 쌓을 기회가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도 일을 하며 가족 여행을 미룬 경험이나 아이들과의 소소한 순간을 놓친 것이 아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70대는 돈과 성취는 지나가지만 가족과의 추억은 평생 남는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만약 50대로 돌아간다면 더 자주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배우자와의 시간을 우선시했을 것입니다. 가족은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며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작은 순간이라도 소중히 여겨보세요. 일보다 가족의 미소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운동과 식습관으로 건강을 지키기. 50대로 돌아간다면 많은 70대는 건강 관리를 더 철저히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하루 30분의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혈압을 조절하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며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꾸준히 걷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통해 몸의 균형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도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며 염분과 당분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장기적으로 체중을 유지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0대는 여전히 변화를 시작하기에 늦지 않은 나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한 선택을 해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 70대가 되어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나이에 무슨이라는 생각으로 기회를 놓쳤던 순간들이 많았다는 후회입니다. 50대는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에너지가 있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떠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신감을 키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도전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배움과 도전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보다는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그 도전이 70대의 당신에게 큰 자부심과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70대가 되어 깨달은 삶의 진실은 결국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후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50대인 지금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오늘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나은 삶을 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